안녕하세요. 오늘은 161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이 아침에도 설렘을 안고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이분이 정주영 씨가 당시 이제 대선을 이렇게 도전할 때 낸 그런 책인데, 정경련에서 이제 낸 그 책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가 정주영 씨 이제 화보들이 이렇게 사원들과 함께했던 화보들이 이렇게 실려 있고요. 그 다음 번으로 이제 목차가 있고, 이 책은 이제 정주영 씨의 이제 자서전적인,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뭐 회사를 운영했듯이 국가적인 그런 운영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집필한 거고요. 또 이 후편에 보면은 이제 정주영 씨와 기자가 이제 인터뷰한 그런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부 끝없는 출발, 농촌에서 도시로, 부흥의 여건으로 근대화를 선도하며 해외에서 첫발, 중공업의 진수, 중동으로 가자, 기업의 생명은 경쟁의지, 세계 전략을 펼치다, 주력 산업 자동차, 전자, 바다에서 옥토를 일구다, 간척 사업이죠. 2부에서는 민간 주도형 경제의 길, 민간 주도형 경제를 확립하자, 선진국의 경제 조건, 정책 불황의 교훈, 민간 주도의 경제와 안보,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민간 기업주의와 기업윤리, 한국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민간 기업주의, 자립의 결의를 다지자, 산업 합리화와 경제 발전, 기업윤리에 대해서 제3부에서는 고도 산업 사회를 향하여 부와 강의 길, 한국 경제의 새 지평, 80년대 한국 경제의 전략이 무언가, 중화학공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제품 가격부터 내리자, 물가 안정과 기업의 체질 개선, 금융정책과 산업발전, 한국 경제와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 경기 활성화의 방안,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투자가 잘 안되는 이유, 2000년대 조국 번영, 제4부에서는 희망의 철학,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 근검 전략의 왕도, 진취적인 기상으로 나는 부유한 노동자, 건설업의 예찬, 깨끗해야 발전한다, 생각하는 간부가 되자, 인적 자원은 최고의 자본, 체육도 경영이다, 기업은 문화 창달의 터전, 제5부에 있어서는 사회와의 대화, 기업을 바르게 인식하자, 과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은 1위, 생활은 중류, 슈퍼스타 정주인, 새봄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성장 과정과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권과 굉장히 그런 이 관계가 불편했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대권에 도전을 해서 그런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포부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 그 희망 철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삶의 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아침에도 이제 가슴에 설렘을 안고 모든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굉장히 제가 상당히 동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책은 이제 정주영 씨의 자서전이면서 대권을 꿈꾸는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할 일이 즐거워 일찍 일어나 라고 하는 제아의 글 중에서 나는 젊었을 적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은 소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 가슴이 설레이는 것과 꼭 같습니다. 또 밤에는 항상 숙면할 준비를 갖추고 잠자리에 듭니다. 날이 밝을 때 이 일을 즐겁고 힘차게 해치워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아름답고 밝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똑같은 이슈에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태양 밑에서 일할 때 고통만 생각하지 그늘 밑에서 바람을 쐴 때 행복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추나추동이 뚜렷한 복받을 만한 기후에 대해서도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나쁘고 가을은 쓸쓸해 싫고 봄은 나른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제 중이하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후편에서 기자와 이제 실문의 일문일답을 하면서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설레 일찍 일어난다. 정주영 회장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완전히 정 회장 스타일대로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다. 집 구경을 시켜달라 했더니 대뜸 내일 아침 6시에 오라고 했다. 새벽 6시면 민방위 비상 소집할 때나 일어나 나가는 시간이다. 이튿날 할 수 없이 부지런히 일어나 새벽 5시 40분에 종로구 청운동 인왕산 및 정 회장 댁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정 회장은 그보다 1시간 40분 전인 4시에 일어나서 책과 신문을 보고 그리고 나서 국제전화를 받고 있었다. 잔디가 곱게 깔린 200여 평의 넓은 마당으로 2층 정 회장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가득 퍼지고 있었다. 그는 요즘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뜬다고 한다. 서산일 간척을 시작한 다음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지요. 그날 할 일 때문에 마음이 설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 회장 옆엔 인왕산의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산골물이 흐르는 산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차장에 그라나다, 스텔라, 포니가 한 대씩 세워져 있었다. 생각과는 달리 그라나다는 부인이 타고 다니는 것이었고 스텔라는 회장이 시내에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 이제 스텔라가 현대에서 나왔거든요. 구형 포니는 앞이 찌그러져 낡은 것이었는데 이 차는 한국 제1의 부잣집 넷째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회장 부인이 요즘 현대 엑셀을 팔고 있는데 그 차를 한 대 주지 그러느냐 물었더니 부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차요? 새 차요? 그것도 황송하지. 정 회장에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차? 왜 그거 좋잖아요. 아직도 한참 더 타겠잖아요.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계단에 오르니 잔디 깔린 마당 끝에 볼품이 없지만 튼튼해 보이는 2층 집 한일자로 돌아앉아 있었다. 30여 년 내 48년 47, 48일간 블로크로 홀딱 지어 돌 붙인 거예요. 건축하다 남은 헌돌 모아서 놓은 거죠. 그 후에 아래층의 식당을 달아내어서 그 부분이 돌 색깔이 달라 보였다라고 하는 제 이제 기자의 얘기입니다만은 이처럼 정주영 씨는 아침에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책을 보고 그래서 그는 이제 사실 소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그만둔 줄 알고 있는데요. 소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서울에 상경을 해서 그가 이렇게 큰 현대, 오늘날의 그 큰 현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밑 기초가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설렘을 안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가는 그런 이 마음의 설렘을 안고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의 현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제 책이 포인트가 굉장히 적은 그런 글입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분량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이 삶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